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이 밝고 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온 나라가 감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란 걸 하고 길거리 사람들이 사라졌죠. 서민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이 사태가 언제 끝나나 하는 걱정만 앞섭니다. 달러를 빼고 모두 팔아라. 이게 요즘 분위기죠. 그러고 보니 SK 롯데가 부동산을 정리를 하고 주유소도 정리를 하고 엄청난 자금을 유보한 삼성이 빌딩을 파는 걸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들에게 생긴 지명이 있었다고 할까요? 요즘 사람들의 표정은 정말 어둡습니다. 눈에 띄게 돈이 돌지 않은 지 1년이 훨씬 더 됐는데 감염병 사태가 덮치자 앞이 더욱 보이지 않는 거죠. 사정이 이러니 재난기본소득이니 하면서 재정 확장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자 그 부작용을 잘 아는 이들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은 재난기본소득에 찬성을 하고 있더군요. 이 판에 문 대통령이 오늘 뉴스에 떠올랐습니다. 요즘 폭망한 경제를 살리겠다며 뒤늦게 경제뉴스에 등장하곤 했죠. 비상회의를 개최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지시사항들을 다 전달했죠. 그런데 마치 감염병 사태만 없으면 경제가 아주 잘 돌아갈 것처럼 문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주역을 다시 자처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뉴스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낸 건 바로 최근 대중의 분노를 치솟게 한 N번방 사건이었습니다. N번방 사건. 솔직히 저도 그 정확한 내용을 몰랐습니다. 요새 정치 뉴스 아니고는 별 관심이 없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범죄 내용을 알고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런 악마가 있다는 분노보다는 그 악마, 바로 그 범인이 아직 세상을 잘 모를 나이인 청인이라는데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N번방 사건, 오늘 범인이 공개됐죠. 일명 박사방 사건은 대충 이렇습니다.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한 사건.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들이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서울인권전문대학을 2년 전에 졸업한 불과 25살 조주빈이라는 청년입니다. 얼굴도 공개가 됐죠. 그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의 약점을 꽉 잡고 성폭행을 비롯한 각종 성적 학대, 입에 올릴 수도 없는 온갖 성적 학대를 가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해서 돈을 낸 회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모두 74명, 이 중에 16명은 중학생 등 미성년자라고 하는군요. 그가 피해자들을 유혹한 방법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익명 대화방이라는 게 있다는군요. 저는 카톡을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이 익명 대화방 등을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나치 사진을 보내면 돈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게 먹히던 겁니다. 많은 여성이 그 제의에 응했는데 그 순간부터 거의 노예가 됐다는군요. 조 주변에 공범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아마 일선 공무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입수해서 협박을 한 거죠. 조 주빈은 이들 피해 여성들에게 칼로 신체에다가 노예니 박살이 하는 단어를 새기게 할 정도로 인면수심의 짐승이었습니다. 불과 25살도 안 된 청년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중적 분노를 일으키자 문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청원에는 230만 그리고 여기저기 청원을 다 합하면 500만 명 이상이 몰려드는 등 국민적 분노가 일자 직접 나선 겁니다. 대통령의 말에 요지는 대충 이렇습니다. 국민이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경찰을 딱 다잡았더군요. 아직 신병 확보 못한 다른 주요 가해자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오래됐죠. 사건의 휘발성을 안 경찰은 텔레그램 수사 지원 태스크포스
TF를 구성을 한 뒤에 FBI를 비롯한 각국의 수사기관과도 이미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조주빈 등 124명을 벌써 검거를 했고 이 중에 18명을 구속까지 했죠. 그런데 뒤늦게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경북지방에 숨은 걸로 보이는 N번방 운영자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용의자를 추적 중이라고 하는군요. 이 외에도 교사 방조한 사람은 물론 단순 관전자들도 전부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분노가 큰 사건이죠. 솔직히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청문이 마감되기 전에 직접 답변을 내놓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아니 처음이죠.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건인데다가 대중의 분노가 워낙 거세자 대통령이 나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언론에 했다는 말은 이렇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참여도 중요하다. 국민께서 피해 사실을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아직도 피해자 신원이 확보가 안 된 피해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이런 범죄에 느낀 분노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런데도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서 이미 상당히 진행된 사건에 필요하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가면서 숟가락을 얻는 것 같아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청원한 건 범인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거였죠. 어쨌든 경찰은 더더욱 고강도의 대대적인 수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이번엔 야당도 뉴스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통합당은 N번방 피의자 신상 공개를 요구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청와대 청문회 230만 명 이상이 몰려들자 선대위 정원석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N번방 피의자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 같다. 인권보호수사 규칙으로 포토라인 공개 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을 물고 들어간 겁니다. 정 대변인은 이렇게 독설을 날렸더군요. 무척 재밌습니다. 실제 포토라인 폐지 수혜자는 조국과 그 가족들을 비롯한 윗선 잔당들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피의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다. 제가 빵 터진 부분은 윗선 잔당이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윗선 잔당? 어디 많이 들어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과거 진보 좌파들이 우파를 공격할 때 유신잔당이니 하는 말을 얼마나 자주 썼습니까? 그 유신잔당과 이번에 윗선잔당이 묘하게 매칭이 되어서 말입니다. 정말 빵 터졌습니다. 윗선잔당. 참 정원석 대변인 샤프합니다. 어쨌든 정원석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는 조국발 N번방 스물과 진배 없는 포토라인 공개 금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은 즉각 답하라고 가담을 했더군요. 이분도 숟가락 얹은 겁니까? 송희경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오늘 나섰습니다. 송 의원은 현행법상 실제 음란물과 관련되어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는 전무하다. 글쎄요? 정말 전무했습니까? 그리고 보니 저도 이 송 의원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렇습니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디지털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군요. 동의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선거 전에 터진 사건은 이처럼 여야의 먹잇감이 됩니다. 대중의 관심을 가진 사건, 특히 이번처럼 대중적 분노를 일으킨 사건에 여야가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죠. 어쨌든 여든 야든 대통령부터 야당의 대변인까지 모두가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금 맹렬히 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론조사죠. 특히 감염병 사태로 초유의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라서 이 상황이 여야에 대한 대중의 지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제 MBC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더군요. 이 결과는요. 그래서 보수층 국민들에게는 조금은 충격이었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감염병 사태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게 나온 겁니다.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라는 조사기관이 3월 21일과 22일 전국 1,003명을 유무선으로 조사한 것인데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무려 54.8%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내려와서 42%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 수치보다는 흐름을 보는데요. 지난 조사보다 긍정평가가 4.6% 올랐고 부정평가가 3.6%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려 8.2% 차이로 벌어진 거죠. 그 이유는 바로 감염병 대책이었죠. 그러니까 초기 감염병 차단을 실패한 것은 국민들이 깡그리 있고 지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는 모습에 안도하면서 문 대통령 지지도를 높인 겁니다. 감염병 정부 대응이 잘하고 있다가 68.5%, 잘못하고 있다가 30.7%이니까 말입니다. 하나 더 양념으로 보아야 할 건 차기 주자 여론조사입니다. 이것도 깜짝 놀랄 기록합니다. 이낙연 총리가 28.4%로 선두를 지킨 건 뭐 알겠는데 2위가 이재명 경기지사 13.7%로 급상승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11.3%에 머물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천지를 두고 한 대응에 대중이 박수를 보낸 거죠. 대중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뒤를 이어 이번에 대구 의료봉사로 이미지를 확 바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9%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 지사는 20대 이하와 무당청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18세, 19세, 20세 그리고 무당청 이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겁니다. 이처럼 사회의 온갖 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명함을 만들어냅니다. 감염병 초기 문 대통령 지지도가 폭락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급반전하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선거는 30일 남았습니다. 이 30일 매우 긴 시간입니다. 이 30일 한 달 동안 또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정치인들 지지도를 출렁이게 할까요? 자,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창밖은 이미 봄입니다. 곧 2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